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바오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같이 하라고 했었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도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인도명령, 여러분들 결국은 낙찰까지 이루어지고 잔금까지 치른 다음에 저희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은 민사집행법입니다. 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에서 보면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 해야지만 본 사건의 판사가 이 사건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법에서는요 180 이내라는 이 내용이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날을 안 날로 18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을 지나게 되면 묵인항고가 돼버립니다. 묵인, 알면서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경매 사건에서는 더 이상 인도명령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본안 소송인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죠.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은 180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것을 구해라.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권원이라고 표현하죠. 점유의 권리가 명확하다, 대항력자이거나 혹은 점유에 대한 권리를 계약한 계약자라든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영상에서 조금씩 잘립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를 좀 내려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는 민사특별법에서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파생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의 절차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인 경우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한 민사집행법상의 명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인도를 해라 이렇게.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 혹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는 점유는 인도명령의 기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점유는 인도명령이 기각되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인도명령에 대한 명령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서입니다. 여러분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었죠. 자, 인도명령에 대한 신청서예요.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요. 신청인은요 낙찰자가 되겠죠. 피신청인은 현재 점유자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한 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진행하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임차인이거나 현재 소유자거나 현재 점유자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이렇게 순번을 표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부족하면
만약에 점유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이렇게 점유 공간이 A, B, C, D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서 피신청인 1, 여기가 피신청인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이따 배우시겠지만 저희는 계고를 하면서 점유자가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자체를 파악한 후 이렇게 호시를 표기해서 이렇게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점유 공간이 있는 경우와 구분이 가능한 점유인 경우에는요, 이 점유면을 별첨으로 손으로 그려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는 하나의 팁이죠. 인도명령 대상자는 반드시 대항력이 없는 당사자여야 됩니다. 이거 저희는 이거를 불법 점유라고 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으로 점유권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인도명령은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대항력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어. 그리고 이 대항력자가 자기가 주장을 못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만일의 경우 대항력자가 있는데 낙찰자가 이 사람이 대항력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약에 입증하지 못하면 저희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는 거죠. 반대로 대항력자가 자기가 대항력자인 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강제집행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이 각하된다고 해도요, 인도명령 당시 상황이 변경된 게 만약에 발생하고 나면 저희가 만약에 변경되어졌다, 당시 상황보다 만약에 변경되어졌다고 하면 대항력에 대한 점유 또는 점유권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도명령 신청은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도명령을 넣었는데 각하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체념할 게 아니고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얼마든지 재신청, 변경 사유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의 결정문을 받으면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집행을 받아놓으면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받아놓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다만 인도명령 신청자가 점유자와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다면 인도명령은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집행을 목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만약 하나 점유자가 자기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머무는 동안 월세를 내겠다, 혹은 단기간 계약을 하자, 이런 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은요,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재계약 또는 단기 임대차에 대해서 구두계약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이 인도명령을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제출했더니 이렇게 인도명령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집행권원이라고 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 증서, 이렇게 해서 신청인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피신청인에게 별주목록과 같은 부동산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판결문과 같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요, 낙찰자는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